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0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100회하고 첫 번째, 101번째 이제 네. 진짜 뉴스 하는데 또 시작하셔갖고 또 남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하세요. 100회까지 또 1년 넘게 이렇게 네. 이어오신 것이. 아, 네. 다 뭐 이영주 기자 덕분이죠. 그렇죠? 예. 네. 그 1회도 이영주 기자하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아, 1회요, 맨 처음에? 네네, 아닌가? 1회도 그랬죠. 아마 했을 아유, 거예요. 그래서 1회도 그때는, 하고, 네. 101회도 하고. 이게 그때는 예, 대표님이 예. 되게 친절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안 친절한가요? 조금 더 친절하시죠? 아, 그만큼 이제 친해졌다는 얘기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100회 진짜 뉴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한테도 예.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네. 주제는요, 네. 그 청취자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20대 네. 주치남이 술 네. 취한 20대 남성이 네. 학원 수업 마치고 가던 네. 여고생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그런 사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하여튼 뭐, 설명해 주시죠. 이유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네요. 네. 네, 이유가 전 여자친구를 닮아서예요. 이런, 아, 네, 소식을 좀 준비를 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벽돌로 여고생 폭행한 20대 남 전 여친 닮아서라고 좀 붙여봤어요. 네. 네,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둔기로 폭행한, 둔기가 여기선 빨간색 벽돌입니다. 아, 무식하네, 진짜. 그죠? 네,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요,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주일 전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A양을 보고 1.5km 넘게 따라간 뒤에 으슥한 아파트 단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A양은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가던 중이었는데요. 네. 학생들이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향하자 남성이 여고생에게 머리를 이제 내리친 거죠. 그래서 문모 씨는 지나가는 여학생 뒷모습을 보니까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분노를 느끼고 라면서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목격 주민은 비명소리가 나고 막 고함을 질렀다. 어떤 여자가 그래서 피 흘린 자국이 있고 신발도 여기 있고 뭐 짱돌도 있었다. 빨간 벽돌이라고 말한 것으로 또 전해졌는데요. 네네. 네, 전라북도 전주 덕진 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문모 씨 24세네요. 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앞선 20일 밝혔고요. 네. 문 씨는 앞선 17일 밤 11시 30분쯤에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7살입니다. 여고생에게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요.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서 문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 인상착의가 닮아서 그 여고생에게 이렇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문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하네요. 예. 아, 뭐, 참 어이없는 범죄네요. 뭐, 여자친구가 얼굴 닮았다고, 뭐, 벽돌로 머리를 내려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저 예.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막 약간 분노를 느껴서. 그러니까요. 네, 약간 몸이 떨릴 지경인데요. 왜 분노가, 예, 어떤 분노가 치밀었던 건가요? 일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고생은 완전 복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누리꾼들은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전 여친이 왜 찾는지 알고도 남겠다. 이 살인마야. 묻지마 예. 범죄 대상이 힘이 예. 없는 연약한 여고생이었다는 예. 그거에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같은 이제 여성 입장에서.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당연히 그리고, 안 되죠. 예. 예, 누리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자친구가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였으면 그렇죠. 죽였겠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그 경찰이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형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야, 그 말이 됩니까? 이 또 주치경감 사유가 또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또 분노를 또 네티즌들이 느끼고 있고 2017년 11월 부산에서는 여성의 다리에 잉크를 뿌리는 남성이 검거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길 가는 남성, 그러니까 길 가는 이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례인데 그는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죠? 네. 저희들이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사건 사고를 몇 번 다뤘는데 네. 보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범행에 옮기나 이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예. 기자를 하기도 전의 사건인데, 네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약간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은 커터칼 있지 않습니까? 네.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예, 커터칼로 허벅지를 긋고 도망가는 겁니다. 참 잔인하네요. 그게 한 7차례인가 수차례 반복이 돼가지고 경찰이 CCTV를 이용해서 한 달여 만에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범인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약간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네, 약간 억눌리거나 사이코패스 기질이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그 허벅지 뒤를 이렇게 카타콜로 그러면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살이.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쫙 돋네요. 네, 인간 신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칼로 이렇게 탁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2016년에도 또 이런 비슷한 범행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앞선 6월에, 올해 6월에도 네네. 그 40대 남성이 주유비 문제로 주유소 직원을 폭행한 뒤에 벽돌을 들고 지나가던 행인을 수차례 내리쳤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참 무식한 범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요. 그런 범행을 저지르신 분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무슨 이렇게 힘이 막 세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소시민이고 연약하고 본인들도 이제 피해를 많이 당했던 분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더 범죄를 약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왜 분노를 하냐, 제가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정의가 아닌 거죠, 이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주치경감, 우리 또 형법은 또 희한하게 술 먹고 범죄를 하면 의식이나 의사가 없다고 해서 경감해주는 게 있어요. 그쵸?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술에 대해 관대한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술 먹고 범죄를 하면 또 가중처벌을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술을 먹은 그 자체가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거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가해자나 그런 사람 입장에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그런 벌을 갖다가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에 도출되는데 저희도 이제 형사법에서 그런 거 개정한다고 하죠. 술 먹고 경감하는 거는. 근데 어떻게 개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돼야 되죠.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초범이었다,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이러면은 이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실형 그렇죠.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초범이다, 그리고 반성한다,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다, 나이가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플러스 되는 거는 그동안 사회 봉사하거나 다른 공로가 있다 이러면 감경사회에 또 해당돼서 약간 좀 이제 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사회봉사 명령으로 또 대처될 수도 있죠. 이거를 사람의 미래를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앞서서 예단하면 안 되지만 20대 초반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 사람 인생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또 이렇게 침체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40대가 되건 50대가 되건 또 이러지 말라는. 그렇죠. 한 번이 그런데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 그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이제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징역 실형을 살지 않고 살인미수니까 살인미수에서 이제 그 형을 받는 것보다
네. 뭐 다른 걸로 해서 아마 실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럼에도 피해자가 은근히 이 사람의 처벌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그런 처벌은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관례상. 그렇죠. 예, 아니 예.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부모님도 얼마나 진짜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그게 상처라는 게 우리가 네. 이제 겉에 외상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 지나면은 흉터가 조금 네. 남고 없어지지만 정신적이거나 마음의 상처는 그렇죠. 그게 평생 갈 수 평생 있는 거거든요. 가는데. 그런 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고생한테.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또 잘 또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서 그 처벌에 또 정산천자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외상만 이제 진단을 끊으니까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1.5km 넘게 따라갔다는 게 그거는 충분히 의도적인 거죠. 1.5km면은 우발범이라고 하면 좀 감경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고의성이 충분히 있어서 살인 미수라고 이제 기소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1.5km 아.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죽일 의도가 있었는데 죽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네. 미수니까. 1.5km면은 여고생 걸음에 맞췄으면 한 30분 정도는 따라갔다는 건데. 그렇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30분을 하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거를 핑계 삼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좀 네. 제가 그 사건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법률 전문가도 네. 아니고 제가. 네네. 근데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 좀 무거운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뉴스에 나오고 사건이 불거지면서 네.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다 보면 이게 일벌백계 되거나 엄벌에 처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근데 좀 경미하게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낮은 처벌이 온다 그러면 저 정도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제 범죄의 그런 강도나 대상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후속 보도가 또 이제 있어야 되고 또 과연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앞서서 한 10여 년 정도 전에 퍽치기라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주 많았었죠 예전에. 술 많이 먹고. 아리랑치기 다음으로 나온 건데 이제 큰 쇠구슬로 이렇게 해서 쇠구슬로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뺑뺑뺑 돌려서 머리를 딱 친 다음에 그 사람이 죽거나 중형에 이르면 이제 지갑을 빼내가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들 대상으로 취객 그렇죠, 대상으로. 그렇죠. 취하지 않아도 지갑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사는 게 각박해지고 돈 벌기 어렵고 또 이렇게 정이 없어지고 이런 사회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과격한 범죄나 범죄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비상식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범죄들이 많이 드는 거 특히 이제 비상식적인 거에 주목을 해서 본다 보면 이제 고찰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다 누구나 받잖아요. 태어나면 의무 교육을 해서 이제 중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 또 심지어는 요즘은 또 한 70~80%는 다 대학 졸업자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똑똑해지고 고학력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는 더 이렇게 악랄하고 안 좋은 범죄들이 많이 생기느냐? 그건 이제 저는 교육의 문제에서 보자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0세부터 취약하기 전 7세 고전까지 하는 교육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거가 저희들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다 정부는 대학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보육이나 유아교육 이런 데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고 또 그런 사회적 기회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돈을 아끼는 방법, 사회적인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당장 이제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세금이. 그래서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런 범죄가 다소나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범죄 발생하면 미국처럼 강하게 아주 처벌을 할 수 있는
좀 뭐 네. 미국은 뭐 몇천 년도 때리잖아, 몇백 년도 때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죄를 지면 엄벌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예,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해 나가야죠. 저희는 이렇게 살더라도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더라도 저희 후세까지는 저희가 좀 책임지는 자세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뭐 100일에 이제 첫 스타트 끊으셨는데 그동안 이제 100회 해오시면서 이제 뭐 느낀 점이나 소감, 아니면 기억됐던 그 팟캐스트 이런 거, 아니면 또 그 뒤에 뭐 피드백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뭐 느낀 점 있으면은 좀 한 말씀, 아무 간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거 뭐 시간 제한을 오늘 풀어놓고 하죠. 뭐. 제가 이렇게 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SNS에도 밝힌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의견을 말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어서 이제 글로써 표현을 했었는데 진짜 뉴스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되게 감사드려요, 항상.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뭐 빠짐없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또 의견 발표 이렇게 말하시고 팟캐스트 녹음 또 주도적으로 또 할 때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몇 번 하다가 재미없어, 아니면은 뭐 반응 없어, 실증나, 이렇게 해서 관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더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저도 많이 기운을 얻고, 그런 동력 때문에 또 이렇게 1년 넘었죠? 1년 가까이 해서 100회를 1년 넘었죠. 한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감사를 전합니다. 너무 훈훈한데요. 이거 너무 평상시 그 분위기와 맞자기 너무 훈훈해서 대표님께 저희 그 청취자와 모든 그런 독자들을 대변해서 마이뉴스 독자를 대변해서 마음의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사패와 공로패는 진짜 뉴스 이름을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감사히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거 팟캐스트 하고 나서 뭐 좀 듣고 잘 들었다, 아니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 주시는 분 계셨던가요? 어떻게? 의견을 듣고 나서 이제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았다. 그런 저도 의견을 많이 들었죠. 저는 뭐 좀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음성 말고 이제 영상으로 좀 하면 안 되냐? 얼굴 나오게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셨고, 또 뭐 좋다, 뭐 어쩌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죠,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그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음질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컸다 작았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화기로 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 상태가 좋을 땐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을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또 완벽한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통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같은 기계로 같은 시간대에도 녹음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의 할 수 있는 능력 범주를 벗어난 그런. 그래서 뭐 장비가 하겠습니다. 장비가 좋으면 뭐 저기인데 어차피 장비 뭐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하는 건 아니라 전화기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약간 내추럴하고 자연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뭐 남의 전화 엿듣는 느낌도 있고, 아니 옆에서 같이 말하는 거 듣는 느낌도 있고,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디오다 보니까. 후자가 조금 더 가깝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 남북 되듯이 저희가 이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선구자적인 역할. 경기 북도와 남도의 그런 분도를 위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맞나요? 맞죠. 저 북도론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남부에서 유일하게. 그렇습니까? 한번 의정부 오신 다음에
아주 그냥 아우. 고생 한번 하셔갖고, 야, 이거 남아야 되겠다. 이 생각 절로 드셨나봐요. 그렇죠. 네. 하여튼 100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200회, 300회에서 뭐 1000회, 만회까지 쭉 이제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인간은 누구나 이제 죽으니까요. 죽는 사람이 누군지 이용주 기자도 나이 먹어서 이제 먼저 저보다 갈 수 있고 제가 또 먼저 갈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 묘비 앞에서 추모의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좀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장기 기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병원 앞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어디, 낙골당에 모실 거 아니에요. 낙골당? 예.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대표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이 낭낭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또 다시 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101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